10월 27일 주간뉴스 일정입니다. 자, 드디어 11월 5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 경제지표 발표가 있는 한 주 일정입니다. 미국의 CPI, GDP, PC, 고용지표까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중요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한 주고, 사실 뭐 미국 대선이야 정말 누가 될지 한치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래도 이런 지표 하나에 또 지지율의 변동성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들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 사실 사람들이 기대는 많이 하지 않았지만은 이번 기간 수요 예측에서 큰 흥행을 기록한 도봉코리아도 공모 청약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분석 영상을 올해 1월 달에 올려드렸는데, 그때는 좀 많이 제가 이거는 좀 별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가는 별개로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가 대박을 치면서 투자들의 관심이 또 이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봉코리아의 또 공모 청약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이스라엘과 뭐 이란의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선 일정을 앞두고 우리 어느 정도의 리밸런싱을 준비를 해야 되는 시즌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너무나도 정책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대선 주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11월 5일 앞두고 우리 그동안 너무 단타만 쳤잖아요. 5만원, 10만원 이런 것들 좀 정리하고, 짜잘짜잘한 것도 정리하고, 이제는 이 대선에 맞춰서 미국의 이 경제 방향성에 맞춰서 관련된 수혜주들을 좀 슬슬 모아가 보시는 것도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11월 5일날 대통령 선거 앞두고 뭐 지지율은 초박빙입니다. 네, 사실 누가 이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른다. 사실 지난 대선에도 바이든과 이제 뭐 트럼프가 뭐 초박빙으로 끝났지만은 초반에는 트럼프가 엄청나게 많이 앞섰단 말이에요. 이게 막판에 바이든이 역전하면서 이제 대통령이 된 건데, 이제는 좀 이제 누가 될지 정말 모르는 상황이고, 정책 자체가 너무나도 지금 엇갈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특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돼도 사실 이제 뭐 보호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진행될 수 있긴 하지만은 민주당의 해리스 정책들이 약간 좀 완화적이고 트럼프가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해리스가 되는 게 나쁘진 않긴 한데, 그래도 트럼프가 된다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좀 잘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주중 동안에 또 이란에 대한 공습을 했는데, 정말 좀 다행스러운 점은 사전에 공지를 했다고 해요. 네, 네덜란드 쪽에 공지를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약속대론, 이게 WWE라고 많이 하죠. 약속대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란의 재보복 가능성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금요일날 유가가 일단 튀었어요. 금요일날 국제유가가 튀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감들이 국내 증시 월요일날 좀 나올 수 있다는 점들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삼성전자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이미지가 어떤 분이 SNS에 나 토스트 삼성전자 들고 있는데 계속 알람이 온다, 신저가 알람이 하면서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좀 올려드린 내용이 있어가지고 올려드렸는데, 지금 역사적인 신고점 랠리, 신저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년 내에 지금 거의 최저치 가격이고, 특히 장부가치 밑으로 기업을 지금 당장에 청산합니다 했을 때 그 가치보다 지금 주가가 떨어져 있다는 거는 굉장히 삼성전자가 위기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주식이라는 거는 미래 기대 가치를 현재 주가에 좀 반영하죠. 6개월 정도 반영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거는 앞으로 향후에 있을 그런 실적이라든가 삼성전자의 모멘텀이 많이 훼손됐다는 것도 의미가 됩니다.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아래 말씀드리겠지만 연말 동안 일정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전이 기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최근에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 반대로 계속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 사실 SK하이닉스의 적정 주가가 19만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돌파를 하게 되면서 크게 탄력이 나왔는데, 특히 3분기 실적이 뭐 어마어마하게 컨턴저블 했죠. 네, 보시면 올해 실적이 컨턴저블 하게 되면서 이 HBM의 힘에 굉장히 좀 많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HBM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삼성전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차이가 나나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자, HBM 말고 HBM3E 고대역 이 HBM에서는 SK하이닉스가 거의 독점입니다. 독점. 삼성전자가 지금 HBM3를 통과를 못 시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결국 이 HBM보다는 HBM3E, 그리고 그 다음에 있을 추가적인 뭐 16단, 22단 이런 것들을 좀 통과를 해야 되는데 당분간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고 삼성전자의 이 직영 이 사원만 이제 20만 명 정도고요. 삼성전자 계열사, 벤더, 파트너사 하면은 수백만 명입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근데 정말 만약에 예전에 인텔, 미국, 일본의 이런 반도체 회사처럼 무너진다? 저는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끔찍할 것 같고 삼성전자가 좀 부활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정말 테마가 많이 돌았습니다. 방위산업 관련 테마, 그 중에서도 또 드론 테마가 주목을 받기도 했고, 아파트 관련 테마주들, 네, 우리 많이 먹기도 했죠. 아파트 관련 테마주가 이렇게 돌발 이슈로 나오게 되면서 크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형 모듈러 원전 테마주들은 정말 중장기 성장주, 제가 성장주가 지금 우리 국가 단위 투자에서 성장주가 많이 안 남았다. 지금 남아있는 게 여러분 생각해보시면은, 이제 우주항공, 네, 도심항공 그 다음 넥스트 레벨이죠. 뭐 도심항공, 우주항공, 그리고 모듈러 원전 관련 테마주들, 로봇, 뭐 인공지능 요 정도밖에 없어요. 국가 단위로. 근데 이거는 모두 다 정말 투입을 해가지고 키워야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성장주 제2의 테슬라, 애플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지금 10년 단위로 나오고 있거든요. 10년 단위로 아시겠지만은 2020년도에 뭐가 나왔습니까? 애플 아이폰이 나오게 되면서 역사적인 이 패권이 바뀌었고, 그리고 2010년 넘어가면서 뭐가 나왔습니까? 전기자동차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또 자동차 산업의 패권이 바뀌었고,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산업들이 지금 몇 개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성장주들이고, 그 성장주들 중에서 4개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SMR 관련 에너지 정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들을 좀 체크하시면 될 거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나라 특히 원전 잘하잖아요. 그냥 소형 모듈러 원전, 인공지능 원전에 대한 좀 수요가 좀 증가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파이팅 해야죠. 네. 그리고 이번 주 뭐 개별적인 종목들 YG 플러스 126%. 사실 엔터주가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건 정말 한 방으로 인해서 네, 이렇게 좀 크게 상승했고, 요 덕분에 다른 엔터주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좀 주도주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고, 그리고 경영권 문제 테마주들 고려한 TA올리스 이런 T가 빠졌네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는 점들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코스닥에서는 방위산업 테마주들이 강했다는 점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자 28일날 100조 원의 더번 코리아가 공모 청약이 됩니다. 지금 기간 수요 예측이 희망 밴드 상단 돌파했어요. 네, 3만원 위로 측정이 됐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클로버 신규 상장 토모큐브 공모 청약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에는 네, 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되는데, 그것도 이제 뭐 요거부터 경제지표 발표가 화, 수, 목, 금 다 있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수요일에는 미국 GDP 예비치가 발표된다는 점들, 그리고 좀 중요한 내용이 이거죠. 일본은행, 최근에 이제 일본은행 총리가 우리 금리 인하할 수도 있어, 인상할 수도 있어, 이렇게 금리 인상한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금융정책 계획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점들, 그리고 목요일에는 상무부의 개인소득, 개인소비 지출이 발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플레이션 플러스 미국의 경제가 연착되느냐, 미국이 지금 금리를 인하했고 완화정책, 그 긴축정책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줄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재촉발될 거냐,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재촉발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 소비가 좋거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들. 자, 그럼 성우가 신규 상장하게 됩니다. 자, 금요일에는 이제 노동부의 고용동향 보고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에어럭스, 탑런, 토탈솔루션. 자, 여러분들 10월달에 상장 종목이 24개였어요. 네. 고생 많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꾸준히 상장을 공모청약했다고 인증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들 공모청약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귀찮아서 안 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올려드리잖아요. 이제 월 단위로 저희 공모청약 자주 하시는 분이 한 달에 공모청약으로 30만원씩 벌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1년이면 300입니다. 작은 돈입니까? 우리나라 중위소득의 월급을 한 번 더 받는 거예요. 공모청약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안 한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땅에 돈이 있는데 허리 숙이기 귀찮아가지고 돈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정말 이상한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은 주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위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정이 많습니다. 네, 창립 55주년 행사도 남아있고, 임원진 인사 여기서 이제 교체 가능성으로 인해서 좀 쇄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반도체 50주년에 대해서 이재용 회장의 좀 발언이 예상이 되는데, 저는 삼성전자가 만약에 5만원 초반대로 올 거면은 비중 한 절반 정도 몰빵을 하려고 하는데, 절빵 정도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삼성전자가 좀 이게 좀 애매해요. 저는 사고 싶은데 또 너무 떨어지면 시장이 망가지니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도 이렇게 일정을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오전 아직 10시밖에 안 됐는데, 남은 주말 푹 쉬시고 제가 컨텐츠 많이 또 주말 동안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시청해주시고, 리밸런싱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때까지 정말 짧게 단타 쳤는데 좀 과감하게 리밸런싱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10만원 정도 밑으로 등한 종목들은 좀 많이 정리를 할 예정이니까 좀 잘 따라주시길 바라겠습니다.